엄마. 언니들, 오늘이 7일째 되는 아침이에요. 이식하고 나서 7일째인데 제가 임팩이 공유를 좀 하고 싶어요. 이게 클리어 블루인데 4일째는 안 나왔어요. 이게 십자가가 나야 되는데 안 나왔고, 5일째는 이 브랜드로 했는데 이게 되게 잘 나오거든요. 민감해가지고.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두 줄이었는데 픽업을 가서 HCG로 봤더니 0점이었다라는 후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저 마음을 되게 안정을 주지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고, 이게 좀 분량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은 거의 클리어 블루가 요 바닥에서 최고라고 쳐요. 그래서 클리어 블루를 샀어요. 이렇게 샀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상점에서 산 거거든요. 그 스토어에서 샀는데 5일째부터 이렇게 흐리게 나오고 6일째, 7일째 진하게 나와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 클리어 블루 똑같은 브랜드인데 요걸로 했을 때는 당연히 제가 십자가를 볼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못 봤어요. 그리고 이것도 오늘 한 건데, 이 세 개가 오늘 한 건데 임신이 아니라고 나와. 그래서 제가 되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거는 10 이상일 때 나오고, 이거는 모르겠지만 요거는 적어도 25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제가 HCG 농도가 25가 안 넘었다는 거죠. 7일째 되는 날. 그리고 번외편으로 또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2년 지난 임택이거든요. 이게 제가 세라테 쓰던 임택인데 두 줄 선명하게 보이죠? 마지막 이거 7일째 거가 이렇게. 근데 어쨌거나 2년이 지난 임택이도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오늘 8일째 되는 아침인데 두 줄 보이고, 이것도 2년 지난 임택이 두 줄 보이고, 아마존에서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뭐 내일쯤 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클리어 블루. 불과 어저께만 해도 7이 떴거든요. 네, 불과 어저께만 해도 임신 아니라고 떴는데 오늘 8일째인데 어떤지 보자고요. 이게 25, HCG 25 이상일 때 임신으로 나왔고, 이건 10 이상일 때 임신이 돼요. 근데 이게 이럴 때 이렇게 뜬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또 비슷하거든, 색깔이. 물론 지금 물에 젖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실제로 봤을 때 이게 더 진하거든요. 마냥 기뻐할 수도 없어. 이렇게 두 줄이 나와도 여기서 비임신 떠서 임신 떴네. 드디어. 어제는 비임신인데 오늘 임신이야. 25가 넘은 거지. 그리고 이거는 이식날에 받았던 건데, 오버 더 카운트. 이게 뭐냐면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약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너가 임신 예정이거나 혹은 첫 임신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식을 한 게 임신을 위해서니까 각 원래 먹고 있던 약이 있으면은 어떤 거는 이제 피해야 되고 어떤 거는 먹어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 약국에서, 여기는 여기는 그냥 약국이 마트에도 있고, 그냥 우리나라로 말하면 마데카솔 뭐 아니면은 뭐 파스 같은 거 사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됐다. 이건데 혹시 언니들이 필요하실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랜만이죠. 오늘은 발렌타인데이고 전 오늘 출근하기 전에 잠깐 아침에 짬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일단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제가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우리 세라 이식을 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닥터텐이
핸들링 해주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고 그냥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임신이 됐는데, 요번에는 그래도 제가 다 한 번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아는 상태에서 해서 닥터텐도 그리고 저도 되게 편안하게 척하면 척 이렇게 착착착착 다 진행이 잘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셋째를 왜 임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확실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아이를 미치거나 뭐 아이를 많이 낳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암이 없는 아기를 만들자 해가지고 첫째 아기를 낳았고, 그리고 애가 훔쳐노는 게 너무 쓸쓸해 보여서 둘째를 만들자 해서 둘째를 만들었고, 그 둘째 배아가 남아서 어떡할 건지 의료진이 연락이 왔는데 버릴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일단은 제가 우리 미국에서는 이 저는 PGT를 했어요. PGT가 뭐냐면 PGD와 PGS의 통합인데, 저는 PGD를 한 이유가 뭐냐면, PGD는 암을 걸러내기 위한 거였고, PGS는 뭐냐면 염색체나 아니면은 기억 여부를 발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통합이 된 게 PGT인데, 저는 PGT를 해서 이미 그 성별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들어보니까 여기는 머리카락 색깔이랑 눈 색깔도 다 골라낼 수 있다고 주변에서 들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았고, 성별도 알았는데, 제가 둘째 세라를 했을 때 성별을 가려서 저한테 보여달라고 그랬거든요. 애기 그 2가지 수정란이 나왔는데, 정상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성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의료진이 무엇으로 인식하고 싶냐 했을 때, 그냥 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싶었기 때문에 그냥 당신들이 골라주세요라고 해서, 그게 우리 세라였거든요. 아기를 낳았는데 세라가 너무 좋잖아, 이쁘고. 근데 이제 한 1년이 되니까 배아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연락이 왔어요. 배아를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 아니면 남한테 그 도네이션 기부를 할 거냐 했는데, 만약에 그 의료진이 우리 세라가 아니라 지금 제가 임신한 아이를 먼저 나한테 줬으면 세라가 버려지거나 남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한 거예요. 저는 누구한테 가는 것도 싫고, 왜냐면은 그 아이 인생이 어떻게 살지 개런티가 안 되고, 버려지는 건 더 끔찍하고. 사실 제가 암을 걸러내려고 이걸 하는 거지만, 그 버려지는 배아가 제가 그렇게 마음 편안하게 내 버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그것도 다 생명이라. 그러니까 저는 수정란은 생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딴 사람처럼 수정란 생명이 아니어서 팍팍팍 써도 돼, 팍팍팍 버려도 생각하면 되는데, 제가 그거가 참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일신의 평화와 안녕을 위하면, 셋째는 말도 안 돼요. 제 몸 상태가 되게 나쁘고, 그리고 둘째 때 그 방광을 잘라가지고 수술했던 의료진이 제가 마취가 덜 풀렸는데도 와가지고 너 그거 조심해 계속 얘기를 귀 따갑게 들어가지고, 셋째에 대해서 위험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셋째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1년이 지나고선, 애를 낳고 1년이 지나고선 그 의료진이 버릴 거야 말 거야 하는데, 이제 그거에서부터 이제 현실이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걸? 근데 기도를 열심히 들었는데 제 일신을 위해서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기도 사실 제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정란이잖아요. 내 욕심에 의해서. 내 욕심에서 그렇게 수정란을 만들었는데, 나는 이제 내 몸은 불편해, 뭐가 힘들어, 나는 이제 딱 2명이면 됐어. 이걸 나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아기를 그냥 버려 말어, 이 자체가 저는 되게 제 마음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만들어냈으니까 내가 너를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겠다 해가지고 이제 닥터텐하고 연락을 해서 몸 관리를 했는데, 근데 그 몸 관리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복근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은 첫째 둘째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배 근육이 다 터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축 늘어져가지고, 더군다나 제가 종양이 많다 보니까 종양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옛날에는 근육으로 이렇게 잡혀줬던 종양이 이제 그 시스트들과 그 무릎과 종양들이 이제 막 커지니까 시험관에서 이게 이 복근이 찢어지다 보니까 그게 이게 다 나온 거야. 그러니까 배가 2키가 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처음 면담을, 그러니까 임신을 하겠습니다 하고 면담을 했을 때가 한 1년 전. 근데 그때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복근을 만들라고. 보세요. 제가 너무 바쁘잖아요. 우리 엄마도 봐야 되지, 애도 봐야 되지. 제레미가 사실 ADHD라 이게 너무 중증이에요. 너무 중증이어가지고 맨날 10년 동안 살면서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가령 애기 반찬을 내가 만들어 놓고 출근을 하니까 이거를 반찬을 줘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냉장고를 봐도 자기 음식만 보이지 애들 반찬 안 보이는가 봐. 그러니까 저한테는 핸들링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복근을 만들기 위해서 뭐 PT를 끊는다든지 뭐 그런 짬이 없는 거야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플랭크를 할 건데, 어떻게 플랭크를 할 거냐면은 5분씩 짬을 내서 나눠서, 예를 들어 아침 눈 뜨자마자 플랭크 5분, 그리고 뭐
뭐 할 때 5분, 뭐 점심 먹고 5분, 뭐 저녁 먹고 5분, 뭐 화장실 갈 때 5분 이렇게 짬짬이. 물론 회사 들어갈 때는 그걸 못하니까 저녁에 아침 시간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했죠.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8개월을 했어요. 플랭크를. 그리고 또 제가 지켰던 게 뭐냐면 제가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요. 그전에 당뇨와 고혈압이 없었는데 애를 낳고 나서 당뇨와 고혈압이 되게 심해요. 지금 저는 그 당뇨도 문제지만 당뇨가 보다 더 문제인 건 뭐냐면 이 혈압이에요. 제가 보시다시피 뚱땡이가 아닌데 근데 혈압이 높아요. 왜냐면 신장의 종양들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당뇨도 문제가 있지만 근데 잠을 못 자요. 왜냐면 애를 양육을 하고 밀린 일을 하고 집안 밀린 일하고 왜냐면 퇴근하고 와서 이 집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밥하고 요리하고 그리고 제 밀린 회사 일도 하고 어쩌고 그리고 애들도 좀 봐주고 그러다 보면 새벽 2, 3시에 자다 보니까 잠이 부족한 거야. 그리고 7시에 출근하려고 준비하니까. 그래서 잠이 부족으로 인해서 혈압이 또 높았어요.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을 하는데도 이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요법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 1시간은 무조건 걸으라고 했는데 빨리 걷는 그동안은 이제 빨리 걷고 무조건 그거를 근데 한 번에 빨리 1시간은 못 걷잖아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거 되게 싸요. 이거 시계를 샀거든요. 여기 안 보이나? 이 시계 이거 샀는데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애플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마존에서 30달러짜리 이거 트래킹하는 거 사가지고 하루에 2만 보는 꼭 걸었어요. 2만 보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 출근했을 때는 점심 먹으려고 왔다 갔다 하고 화장실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저는 2만 보를 한 번에 못 걸으니까 짬이 날 때마다 계속 걸어요. 그리고 집에서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전화를 한다든지 뭘 TV를 볼 때도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보고 막 그래서 2만 보를 무조건 채웠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마지막에 이제 이식 직전에는 이 스파를 조금 올리려고 실내 자전거를 사가지고 근육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실내 자전거는 꼭 30분씩 타고 그것도 짬짬이 한 번에 30분 못 타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짬짬이 타고 그리고 제가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계단 타기인데 저희 집이 2층짜리 집이거든요. 우리 회사가 4층인데 물론 당연히 걸어 올라다녀요 계단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화장실을 갈 때 4층인데 4층 화장실을 안 쓰고 저는 1층 화장실을 써요. 그러니까 계단을 계속 화장실을 가려고 계단을 왔다 갔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위층 5층으로 가거나 아니면 1층 가서 밥을 먹었어요. 그럼 또 그 계단을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저 스스로 불편을 자초를 하면서 계단을 타면서 하체 근육을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음식은 단백질 위주의 음식으로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단백질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근육을 만들려면 단백질이 베이스가 되면서 운동을 해야지 그게 근육이 만들어지지 안 그러면 근육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몸무게는 아주 조금 줄었어요. 왜냐하면 근육 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체 근육을 짱짱하게 만들고 나서 내막을 쟀더니 저가 이제 이식 당일날 내막이 최대 내막이 11.5고 중간 내막이 10mm였어요. 그러니까 내막이 짱 좋았어요. 뭐 대포 주사 같은 것도 안 맞았고 약도 되게 미미하게 썼는데도 이미 배 근육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져서 이제 그랬는지 몰라도 내막이 좋더라고요. 이거는 뭐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뭐 연관이 된다 이거는 제가 말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지인을 통해서 한국의 그 산부인과 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선생님이 배 근육을 조금 만들어라. 그래야지 이제 내막이 좋다. 왜냐면 그분은 내막이 선천적으로 얇았거든. 이 얘기를 저도 들었고 그리고 저도 우리 닥터가 저보고서 너는 애를 낳았기 때문에 배 근육이 툭 찢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야지 이게 이식이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되게 장기간부터 짬짬이 준비를 했어요. 한 번에 착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일단 애를 둘이나 낳았음에도 내막이 무너지지 않고 내막이 훌륭한 상태에서 이식을 했고 그게 저의 첫 번째 성공 포인트. 내막 관리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가 호르몬 관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리 선생님이 계속 저한테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스트레스를 달고 살거든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은 갑상선 피검을 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갑상선이 미친듯이 높거나 미친듯이 낮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스트레스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갑상선이 항상 조절이 안 됐어요. 특히나 저는 가족력에 갑상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약을 먹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몸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게 스트레스 줄여라. 잠을 좀 더 자라. 그래서 제가 이게 조절이 안 돼가지고 제렘이랑 이제 합의를 본 게 둘째 아이를 너가 일단 데리고 자라. 왜냐면 둘째 아이가 아직 손이 필요하니까 잘 때 엥 하고 울고 이빨이 나느라고 막 자다가 몇 번씩 깨거든요. 그걸 제가 관리를 해.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스트레스 조절이 안 되니까 잠도 못 자니까 혈압도 오르지 갑상선도 문제가 되지 당뇨도 조절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3명의 담당 선생님들이 전부 다 잠을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레미한테 과감하게 맡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방을 분리를 했지. 제레미한테 방 하나를 주고 애도 거기서 자게 하고 저는 제 방에서 따로 그냥 잠을 자게. 그래서 그것도 이식하기 한 5, 6개월 전부터 그걸 훈련을 했어요. 이렇게 떨어져서. 왜냐면 그동안 제가 데리고 잤거든요. 우리 애를. 첫째, 둘째 전부 다. 물론 첫째는 이제 다 커가지고 지가 혼자 자지만 둘째는 아직 손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만두은 거예요. 과감하게. 그래서 잠자는 거. 그래서 갑상선은 약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스트레스 조절과 잠 조절을 하면서 갑상선도 낮추고 당뇨도 낮추고 혈압도 운동과 먹는 거와 그리고 잠을 통해서 낮추면서 이거를 밸런스를 유지하기 되게 노력을 했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엄마가 지금 치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되게 좋은 날도 있는데 나쁜 날도 있어요. 나쁜 날은 저보고 제가 엄마 머리를 때렸다고 하던가 아니면은 제가 엄마한테 욕했다고 그러거나 아니면 제가 밥을 안 준다고 하던가 아니면 제가 엄마 물건 훔쳤다고 그러거나 어저께 줬는데 안 줬다고 하거나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대소변을 못 가리시다 보니까 이게 기저귀를 차시는데 제가 그러면 씻겨드려야 되잖아요. 남편이 못 씻겨주잖아. 아무리 그래도. 근데 씻겨야 되는데 거부를 하는 거야. 안 씻으려고. 그냥 얌전히 같이 씻고도 문제인데 안 씻으려고 거부를 하니까 그걸 또 설득하다 보면은 막 욕을 들어요. 목욕시켜주려고 하는 건데도 막 욕을 듣고 하여튼 근데 또 시설은 가기 싫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아주 그걸로 진짜 아주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사실 요번 이식도 요번에 하지 말고 내년으로 미룰까 생각을 했는데 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고 지금 운동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내막도 좋고 해서 지금이 적기여서 다음 연도는 없다. 이번 연도에 하자라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많이 내려놨어요. 왜냐면 이 엄마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스트레스의 극함으로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진짜 기도 많이 드렸거든요. 기도 계속하고 계속 평온을 찾으려고 해서 제가 언니들한테 줄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제가 저의 개인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제가 픽업 어떻게 맞췄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는 전부 다 제 유튜브에 공지사항을 보면 제가 그때별로 다 장문으로 써놨어요. 그거 보시면은 윤주가 어떻게 맞췄는지 다 나왔어요. 지금 저는 그냥 수다 떠는 거예요. 근데 이식을 전날부터 불안불안했어요. 왜냐면 계속 넘어지시고 그리고 싸시고 안 치우려고 그러고 그 내가 치우는 건데 안 치우게 하고 못 치우게 하고 그리고 안 씻으려고 하니까 이게 좀 있었어 엄마랑. 그래서 막 그냥 어떻게든 이걸 콤다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나도 인간이니까 해서 그러고 나서 이식을 하고 딱 왔는데 보니까 또 방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막 이제 스트레스 게이지가 이식을 했는데 딱 올라가는데 하고 배가 땡기더라고 왼쪽 배가. 이식한 당일날 집에 와서 봤는데 엄마가 그렇게 똥 푸식 그리고 그걸 쳐바르고 있고 아니 그걸 딱 보는 순간 내가 하는 순간 이게 하고 아팠어요. 그때 통증이 되게 아팠어요. 이식하고 집에 왔는데. 그래서 첫 시작부터 안 좋기 때문에 임신이 안 될 거라는 건 일단 50은 먹고 들어갔어요. 왜냐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그래서 컴다운을 하면서 제레미가 많이 도와줬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스트레스 안 된다는 걸 제레미한테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자마자 윤주야 너 컴다운해. 내가 좀 도울게 하면서 자기가 치우고 물론 씻기는 건 내가 했지만 근데 이제 다음 날부터 언니들 아셔야 돼요. 스트레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겨울 그 휴가를 안 썼어요. 참고로 회사 휴가를.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도 안 쓰고 요번에 5일을 통으로 봄에 지금 이식하고 나서 통으로 5일을 쓴 거예요. 저희 회사가 되게 바쁘거든요. 디자이너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데 제가 디자이너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라면 제가 우리 회사에서 시니어 디자이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책임지는데 제가 그걸 5일을 뺀다는 건 진짜 큰 이슈인데 직원들한테 사실 다 양해를 미리 다 구해놨고 저를 다 서포트를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휴가를 안 내고 있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고 뭐고 그래서 요번에 5일을 쓰는 거를 다들 뭐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5일을 통으로 쉬면서 집에 와서 좀 쉬려고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안 된 거예요.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이식하기 전에 그 전주에 사진을 찍는데 세라 눈에 불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눈암인가 해가지고 또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거 우리 한국이면은 그냥 안과 가면 되잖아. 근데 요거는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고 소아과 선생님이 안과 선생님을 리퍼럴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또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빨리 할 수 있는 게 4월 중순이래.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게 암일까 하는 이 불안감에 불안 거의 또 우리 엄마의 요소. 그러니까 또 잠을 못 자니까 갑상선이 갑자기 이식 전에 사로 탁 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관리 못했지. 그래서 제가 네네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갑상선 약을 증량을 하면서 스트레스 리듀스하고 잠 잘하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래 하고 있는데 이식하고 와서 보니까 스트레스가 또 시작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근데 모든 게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한 번에 그게 무슨 드라마처럼 터지는 거야. 애 눈 때문에 막 달달달달 난 떨리지. 난 특히 암에 대해서 예민하거든요. 물론 아직 검사를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 애가 암일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막 이러면은 나도 문제고 우리 애기 셋째도 문제고 우리 세라도 뭐 그렇다고 제가 걱정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응급실로 가면 되는데 응급실을 가면 미국은 무조건 아이비를 꼽아야 되는데 우리 애는 피검사 자체가 안 돼. 혈관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피검사를 하려고 많이 주셨는데 이거 못 찾아요. 여기 의료진이 못 찾아 우리 애 혈관을. 근데 그게 응급실로 가려면 아이비를 꼽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잠재우려고 그냥 잊어버렸어요. 내가 그냥 용궁에 가는 감 떼어놓고 용궁에 간 것처럼 뇌를 어디다가 떼어놓고 나는 이식한 적 없음. 난 임신한 적 없음. 나는 세라 눈이 잘못된 걸 본 적 없음. 나는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없음 하고선 그냥 아예 그걸 뇌를 어디다가 박아놓고 저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를 했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 또 일어났는데 또 난장판인 거야. 집이. 우리 엄마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아주 난장판이어서 제가 우리 세희한테 너 이런 얘기를 털어놓고 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남편도 조금 이 말이 안 통하고 왜냐면은 뭐라고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 소셜이 전혀 안 되는 남자예요. 생각이 없어. 그래서 누구한테 말할 데도 없고 해서 세희한테 내 이런 일 때문에 고민이라 했더니 우리 세희가 7살인데 놀랍게도 이러는 거예요.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방을 꼭 네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그 최우선순위 하래. 그거 우리 7살 애가 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 명을 만족시키라 이거야. 근데 내가 그 얘기가 되게 원론적이고 되게 그 뭐라 그러지? 근본적인 얘기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듣자마자 내가 그래 지금 내가 하는 여러 가지 놓여져 있는 산적한 문제들 중에 내가 최고로 우선순위를 해야 되는 건 엄마도 아니고 응급실 찾고 뭐 애기 병원 찾고 이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안과 진료가 4월 중순이라는데 매일매일 전화해서 빈자리 있어 이 연락하는 거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것도 내려놓고 1순위는 내 뱃속의 애기를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마음을 잡고 둘째 날부터 휴가인데도 집에 못 있었어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나가야 돼. 차를 몰고 그냥 무작정 나가는 거야. 나가가지고 거기서 차 안에서 밥 먹고 그리고 거기서 막 자고. 그러니까 완전 나는 그냥 그 집 없는 사람처럼 구르고선 차 안에서 좀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애 학교 이제 끝날 때쯤 돼서 픽업하고 다시 오고. 그러니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요. 이 환경 속에서도 내가 덜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뭔가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피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첫째, 둘째 때 이 증상놀이가 되게 심했거든요. 첫 번째로 이 체온이 올라가는데 제가 체온이 안 올라가요. 이게 37에서 37.5도가 항상 있었는데 우리 세라세 때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첫째 날부터 배가 아팠기 때문에 일단 반은 포기했다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됐구나 이 생각을 했고 그래도 완주하자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다 약도 끊어버리고 싶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었지만 완주하자. 그래가지고 완주를 하고 증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증상도 제가 제 본문에다 써놓을게요. 증상이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그 제일 중요한 체온이 저는 없었어. 그래서 안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체온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임신이 제대로 들어가니까 체온이 이제부터 전 증상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 전엔 증상이 없었어요. 그리고 잠 잘 자고 잘 먹고 단백질 위주로 잘 먹고 그리고선 스트레스를 딱 줄여가면서 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우리 닥터텐이 제가 이제 5, 6일 배양이니까 5일인지 6일인지 또 헷갈려. 6일 배양이라고 들었는데 그 안내서에서는 그 뭐였지 그 배아 등급서에서는 5자로 써놔서 이게 5일 배양 같은데 왜 6일 배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 배아가 이제 5일 혹은 6일 배아니까 이제 그 이식한 날짜 후에 4일 후에 피검사를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프로게스테론, 에스티라디올도 갑상시험. 프로게스테론, 에스티라디올, 갑상선은 반드시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해야지 이제 그게
아기가 이제 임신 전에 그 만들어놨던 내 호르몬을 얼마나만큼 먹었는지를 보고 그걸 다시 조절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상선도 난리가 났지. 프로게스테론이 50% 이상 빠진 거. 원래 100을 만들어놨는데 45인가 42인가 그렇게 떨어진 거야. 에스트라디올도 되게 웃긴 게 제가 480인가 490 그것도 또 기억이 안 나. 아무튼 제가 썼다고 그랬죠, 공지에. 그거 보시면 돼. 400 몇으로 만들어놨는데 아기가 먹어서 200 몇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걸 보고선 제가 이제 또 조절을 해야죠. 약 조절을 하고 한번 이게 딱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신 피검을 하고, 임신 피검할 때 또 프로게스테론, 에스트라디올, 갑상선 검사를 한 번 더 하고선 또 한 번 또 교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했던 게 이 내막이, 이 시기에 중요한 건 내막인 거예요. 내막을 맞추려면은 저처럼 이제 애를 낳았거나 뱃살이 이제 있거나 그러면 이제 좀 불리한 거지. 그런 분들은 아마 분명히 내막 얇다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진짜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제 그 이식하기 전 달에 이제 그 초음파를 저는 20분을 봤는데 그 초음파 비용만 800 몇 불이었거든요. 이거 600불인지 800불인지 그것도 헷갈리네. 제가 글을 썼지만 그걸 봐야 되지만 어쨌거나 이게 보험 처리가 80%가 된 돈인데 닥터텐하고 했던 그 정밀 초음파가 600불에서 800불인데 거기서는 이제 제가 자궁에 기스가 있는, 왜냐면 애를 낳았으니까 자궁 찢었으니까 C섹션으로, 그리고 애를 낳았으니까 그 자궁에 스카티슈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도 그것도 봐주더라고요, 초음파를. 근데 그것도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 내막도 충분히 두툼하다고 그러고 그리고 근육도 충분히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합격점을 받고선 제가 이식이 진행된 거라서 어쨌거나 저는 그 합격을 받기 위해서 진짜 무던히도 노력을 했어요. 운동 노력을 첫 번째로 했다는 게 제가 말하고 싶은 거고, 두 번째로 제가 신경 썼던 건 스트레스 감소. 왜냐면은 주변 환경이 내가 편안하게 공주처럼 앉아서 임신만 할 거야. 우리 남편은 돈만 벌어. 나는 그냥 집에서 그냥 집안일만 하면 돼. 그리고 나는 애도 없어. 그리고 나는 우리 엄마도 안 모셔. 그렇게 편안한 상태로 있는 게 아니잖아. 나는 지금 스트레스가 미친 듯이 많은 사람이라서 스트레스 관리가 진짜 중요했고,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호르몬 관리인데 뭐 그거는 뭐 이제 도가 틀니까 선생님이 나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척하면 척이지. 눈이 턱 보더니 너는 벌써 다 알지. 나는 벌써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별로 제가 질문할 것도 없고 선생님이 저를 예전처럼 뭐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예전에 선생님이 저를 2시간을 데려다 놓고 가르쳤고 간호사랑 또 2시간을 또 공부를 해가지고 쌓인 이슈까지 다 배워가지고 지금 제가 그때 이식을 들어갔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죠. 다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호르몬은 제가 원래 알던 능숙한 방법으로 저를 컨트롤을 하고 약도 조절도 스스로 컨트롤을 하고, 왜냐면 기준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호르몬 맞춰야 된다는 기준점에 맞춰서 그 뭐라 그래야지, 그 가이드라인 아래서 이제 조절을 한 거라서 문제가 없었지. 그래가지고 지금 임신 2주를 받고 이제 유지를 잘해야 돼요. 유지를. 왜냐면 언제든지 유산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호르몬을 잘 맞추고 그런데도 제가 스트레스를 격하게 받으면 또 유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을 안 하기 위해서 엄마가 이제 정신이 멀쩡할 때 계속 사정하고, 그리고 엄마가 만약에 정신이 멀쩡하지 않을 땐 잠깐 집에서 좀 피해서 조금 바깥에서 있다가 엄마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또 다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그러고, 우리 첫째 아이가 되게 많이 도움을 줘요. 어떻게든 나를 이제 도와주려고 자기 셋째를, 그러니까 남편 복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남편이 다른 한국인 언니들의 남편처럼 센스 있게 뭐 이렇게 좀 알아서 아내한테 척척척 해주는 그런 타입이 아니라 거의 그냥 뇌가 없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센스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복이 없는데 우리 세이가 그걸 나한테 해주는 거야.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의지가 돼. 7살인데 너무 좀 그렇지. 우리 똥궁댕이가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 그 직원들이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을 해요. 직원들도 윤주야 너 환경이 이렇게 나쁜데 임신해야겠니?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냥 완전히 그냥 그 such a Christian mind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너의 걸 지지를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믿음 하나로 그 버릴 수 없다라는, 그 생명은 버릴 수 없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진짜 큰 거를 걸고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건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릴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저의 특이점은 뭐냐면 프로게스테론은 우리 선생님이 그냥 32주, 33주까지 쭉 쓰래요. 제가 조산을 했고 조산의 이유는 수축이고 수축의 이유는 옥시토신이 발생이란 거고 왜 옥시토신이 발생했냐면 프로게스테론 농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옥시토신이 그만큼 온 거라서 선생님이 그냥 쭉 한두 알씩은 쭉 쓰래요. 그래서 저도 그걸 한두 알씩 쭉 쓰려고 진짜 엄청 많이 준비를 해놔가지고 그리고 선생님이 그거를 3번 리필할 수 있게 오더를 벌써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안에 3번 리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안 가지. 애기 10개월이면 나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를 너무 배려를 해주신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프로게스테론 이제 오더 해가지고 또 약 받고 3번 리필을 해가지고 이거를 저는 우리 세라랑 세이 때처럼 조산을 하지 않고 최대한 끌고 가볼게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서도 벌써 신이 나셨어요. 저기 베이비 샤워 해주겠다고. 제가 이민으로 와가지고 이 베이비 샤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이 미국에선 진짜 중요한 거더라고. 넷플릭스를 봐도 이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 여자 임신은. 근데 저는 처음 이민 와가지고 친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여자 쪽 가족, 그러니까 우리 제레미의 여자 쪽 가족이 좀 도와줬어야 됐는데 그래 형제나 엄마가 안 도와주고 그냥 저를 쳐박아 놨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친구들이 이제 좀 도와줘가지고 첫째 때도 하고 둘째 때는 안 했지만 어쨌거나 우리 그 직원들이 지금 벼르고 있어요. 베이비 샤워 해준다고. 윤주 그 얘기를 다 알거든요. 베이비 샤워 제대로 못 받은 거를 우리 가족한테, 물론 내 친구들한테 받았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는 거야. 직원들이 우리 직원도 가족이니까 내가 너 케어해주겠다 이러면서 다들 지금 되게 신기했어요. 벌써 임신했다는 소식이 나 인스타에 올렸는데 다 돌았고 벌써 베이비 샤워 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아무튼 오늘 회사 출근할 건데 기대가 돼요. 얼마나 다들 아마 울면서 허구해줄 거. 저는 우리 회사 사람들 되게 사랑하거든요. 벌써 4년 다녔는데 너무 서포트 잘해주고 그냥 가족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오히려 집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회사 가면 스트레스가 그냥 완전 싹 내려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회사 가는 게 너무 좋아요. 되게 이상하죠. 젊었을 때 회사 가는 게 싫고 집에 있고 싶었는데 애를 낳고 이런 집안 환경과 이런 거에 압박감, 중압감이 있다 보니까 회사 가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야. 물론 그때 잠시건 데피고 회사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일이 산적해 있지, 집안일이. 그래서 다 해야 돼. 다 하고 자야 되니까. 그치만 어쨌거나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닥터들도 물론 옆에서 다 도와줬지. 각 부위 암별로 선생님이 서포트 해줬지. 홈 닥터도 제가 고혈압 당뇨 때문에 그것도 서포트 해주셨지. 그리고 닥터쌤도 날 서포트 해주셨지. 그리고 우리 가족도 날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지. 우리 그 회사 사람들도 노력을 하지.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해서 셋째를 꼭 완주를 할게요. 그리고 애기 이름을 고민 중인데 하나는 데니얼이고 하나는 숀이에요. 왜냐면 숀은 S자로 가니까 우리 애들이 S자로 하려고 했고 데니엘은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이름이라 세뮤얼 데니엘을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우리 새해 임신 때. 그래서 세뮤얼로 가고 데니엘을 나중에 내가 혹시 애 가지면 남자면 율로 해야지 하고서 킵했던 이름인데 근데 우리 새해가 그러는 거예요. 데니얼은 그 애들이 숀 이름으로 부르는데 초등학교 가면 숀 네임으로 샘 뭐 이렇게 그냥 숀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데니얼을 댄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갓대 말 때 댐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놀림을 당할 수 있으니까 데니얼로 하지 말래요. 나는 우리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우리 세이가 그런 얘기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생각지도 못했는데 제가 미국 학교를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애들이 어떻게 놀린지 어떻게 알아. 근데 우리 세이가 그런 얘기해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데니얼이 댐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세이가 말하는 게 숀은 어떤 예요? 숀이 아주 그레이트 네임이라고 누구도 숀 네임으로 나쁜 지랄할 수도 없고 좋은 네임이니까 숀으로 하자라고 세이가 만든 이름이에요. 숀은. 그리고 우리 둘째도 세이가 숀 하니까 세라도 이제 말이 조금 텄는데 숀 이러고 하이 숀 이러고 있으니까 애들이 정한 이름이야 숀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데니얼로 갈까 숀으로 갈까. 아무튼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아직 기간은 많으니까 애 나오기 전까지 아무튼 그 두 가지 중에 고민하고 있고 데니얼은 그래도 크리스찬 이름이라서 또 저는 좋은 거예요. 우리 세라나 세뮤얼이 전부 다 크리스찬 이름이라. 숀이 갑자기 바이블에 없는 내용인데 이를 생각하면 또 이거 뭐니까 아무튼 그래 또 뭐 나쁘지도 않고 S자로 하면 또 숀이 낫고 아무튼 고민 그냥 그렇다고요. 이식하기 전에 불안하시는 분들은 저희처럼 그 뭐였지 그 진정제 우리 미국은 우리 닥터는 무조건 진정제 주는데
이게 OMG인데 한국은 보니까 OMG짜리가 없대요. 뭐 선생님한테 상의를 해봐요. 이것도 그게 뭐냐, 이게 무슨 약인지 제가 전부 다 이 공지에 제가 이식했던 그 시기에 다 그때별로 다 써놓은 글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고, 보고 싶으면. 아무튼 전 그걸 먹고 되게 릴렉스 했어요. 그리고 멜라토닌 잠 못 잔다고. 저도 이식 전에는 먹었거든요. 한 달 전에는. 근데 이식 전에는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식 뭐 일주일 전에는 무조건 끊어야 돼, 멜라토닌. 그래서 저는 이식하고 나서는 이제 그 뭐였지, 그 질정을 먹어요. 질정이 부작용이 졸리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먹고 잘 자요. 잘 자고 남편의 도움으로 애랑 지금 분리 상태라서 자는 게, 그래서 잠을 좀 푹 자는 편이니까 8시간은 제가 무조건 자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 저를 응원해 주셨던 언니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따봉 고마워요. 그리고 요번에도 안전하게 아기를 품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하고 이 모든 거를 다 해내 보겠습니다. 집안일도 잘하고 회사 일도 잘하고 애도 잘 무사히 낳고 한 번에 3가지를 잘 해보는, 그리고 어떤 거 하나도 무너지지 않게 제가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또 이제 곧 뭐 셋째 나왔어요 이런 또 후기를 남길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 회사 사람한테 미안해요. 왜냐면 제가 우리 세라를 낳아서 한번 휴가를 냈고 또 요번에 또 임신해서 애 낳으면 또 휴가를 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우리 회사 사람들한테 짐이 안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이제 애를 낳는 그 시기가 일감이 많이 떨어질 시기라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옷을 이렇게 입었냐면 오늘이 발렌타인데이거든요. 발렌타인데이라서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또 어디 거냐고 물어보겠지? 그래서 내가 얘기해줄게. 이거 자라. 이것도 자라. 제가 요즘 자라를 좋아하거든요. 자라가 금액이 저렴한데 퀄리티가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전 또 그 자라를 원가로 절대로 안 사요. 철 지날 때 세일할 때 60%, 70%, 80% 세일할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사거든요. 그렇게 준비해요. 그러니까 윤주 쟤는 무슨 돈이 많아서 저렇게 옷 사 지랄을 하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철 지난 거를 빅세일을 할 때 삽니다. 아무튼 알아주시고요. 수정란이, 좋은 수정란이 나와야 돼서 두 부부가 반드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일을 임신을 했을 때 30산에 제가 우리 세일을 과배란을 했잖아요. 그때 제가 난자가 6개가 나오고 3일 배양이 3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10살이 지난 40이 돼가지고 했을 때 우리 닥터텐이랑 했을 때 약을 똑같이 썼어요. 왜냐면 암 환자여서 딴 약을 못 써요. 한국에서 썼던 약 그대로 과배란 약 그대로 그 포트폴리오 그대로 우리 닥터텐이 해줬어요. 자기 포트폴리오로 안 하고 닥터텐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내가 썼던 한국 약을 그대로 갖고 왔어요. 저는 성장 호르몬도 안 썼어요. 그런데 40이 돼서 했는데 제가 난자가 28개가 나오고 오일 배양이 진짜 미친 듯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PGT를 돌렸을 때 2개가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니들한테 말하고 싶은 건 40이 늙은 우리가, 남편이랑 나랑 10살이 늙은 우리가 성공을 했던 이유는 운동관리와 영양제 관리를 했고 잠 관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거는 제 AMH 올리는 법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 그건 제가 우리 닥터한테 받았던 방식이니까 그거는 뭐 이미 알잖아요. 몇 년 전에 올린 거니까.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제레미는 그 당시 2키였고 똥배가 나는데 똥배를 줄이는 그 닭가슴살이랑 아무튼 단백질 위주의 음식을 먹고 배근육 많이 만들어가지고 홀쭉하게 배근육 만들었고, 저는 그 당시 38kg였는데 삐쩍삐쩍 말랐거든요. 그거를 선생님이 이제 살을 찌우되 그게 지방살이 아니라 근육살로 찌우라 해가지고 제가 8개월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 난자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임신이 성공을 하려면 난자와 정자가 젊어야 돼요. 언니들 주민등록증 나이, 오빠의 주민등록증 나이를 무시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 솔직히 말해봐. 30살에 수정란 만드는 거랑 40살에 수정란 만드는 거랑 누가 더 유리하겠어? 근데 저는 40살 때가 훨씬 유리했단 말이에요. 약을 똑같이 썼는데, 성장호르몬도 안 썼는데. 30살은 관리 1도 안 했고 40살 때는 닥터텐의 코치아에서 영양제도 먹고 스트레스도 관리하고 운동도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내 신체 나이가 영해졌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많이 나오지. 무슨 팝콘처럼 후두두두두두 나오는 거야. 난자가 6개밖에 안 보이던 내가 28개에서 깜짝 놀랐잖아. 내 옛날 영상 봐요. 엄청 많이 나왔어. 그게 1번 수정란을 영하게 만들어라. 근데 언니가 무슨
성모 마리아도 아니고 언니 혼자 될 게 아니지. 오빠도 같이 도전을 같이 해줘야 되는 거야. 왜냐면 내가 난자만 좋으면 뭐해? 정자가 쓰레기인데. 난자 정자가 같이 합의돼서 수정란이 짱짱한 게 나야 되니까 오빠도 같이 끌고 다니면서 운동을 시키고 오빠도 같이 재우고 오빠도 같이 영양제를 막 먹이면서 같이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수정란이 잘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언니는 이제 이기적으로 돼야 돼. 언니 스트레스, 버려라. 스트레스 버려야 되고, 잠도 잘 자야 되고, 환경, 주변 환경 만들어. 우리 닥터가 맨날 그랬어요. 주변 환경 만들어. 주변 환경 만들어. 피스풀하게 만들어. 주변 환경 계속 만들었지 하고 계속 저한테 만날 때마다 물어보는 게 주변 환경에 대해서 물어봐요. 스트레스 계속 조심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하세요. 스트레스 조심도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호르몬 관리인 거지. 호르몬은 짱짱하게 만들어놔야지. 그에 맞게. 근데 제 수치가 또 궁금하다면 그건 어쨌거나 제가 이식했을 때 제 거 다 올려놨으니까. 공지로 제 경험을 쭉 올려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은 윤주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호르몬 수치 어떻게 했는지, 짬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짬이 아니라 참고할 수가 있겠죠? 그거 갖고 닥터들하고선 상의를 해보세요. 이게 얘는 이렇게 호르몬 맞춰서 했다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선생님들하고 상의해서 해보세요. 어쨌거나 왜 미국은 한 번에 딱딱딱 되냐라고 하는데 미국이라고 한 번에 딱딱딱 안 돼요. 주변에 미국인데도 딱딱 통과 배안돼도 임신 안 되는 언니들 수두룩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식하고 아무것도 안 하지. 이식하고 호르몬 관리 안 해주고 피검도 안 해주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 저도 만약에 요번에 피검 4일차 되는 날 안 했으면은 호르몬 짜치는 거 모르고 그냥 유지했으면 임신 안 됐겠지. 4일차 되는 날 호르몬 뭐가 빵꾸가 났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약코치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다시 개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유지가 된 거지. 아니었으면 저도 그냥 날라갔겠죠, 배아가. 아무튼 여러분 행복한 발렌타인데이 보내시고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인지 확인을 하시고 그 확인을 메꾸시고 노력을 하세요.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말고 난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근데 그러려면은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을 하세요. 그게 스트레스 문제인지 잠 문제인지 언니와 오빠의 정자 난자 퀄리티가 문제인지. 근데 모든 게 다 개선이 된다고요.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모든 면에서. 전 심지어 언니들처럼 멀쩡한 여자도 아니잖아. 암 걸린 여잔데. 근데도 하잖아. 그러니까 멘탈 날아가지 않게 조심하시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의료진하고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의료진과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또 봬요. 안녕.